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전철 역사, 차량기지와 환기구 등 지상구간 334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계획 공고 완료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하 구간은 별도 조사 후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보상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아동 빈곤 가구에게 올해 100가구 규모의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 처리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숙인 시설이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 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공급량을 내년 130가구, 2021년 150가구, 2022년 200가구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저 연 1%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에 공급액 20조 원을 보다 3배가 넘는 73조 9천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신청이 몰리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2억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 8천만 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2주간 진행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의 접수 결과 74조 원에 달하는 신청 금액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상한은 2억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 8천만 원 정도까지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부터 문자 메시지로 심사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12월까지 좀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우선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KRC 부동산 연구소에서 권우숙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어려운 부동산 시장 좀 쉽게 풀어보는 강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서 오늘은 권우숙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올 한 해는 정말 부동산 규제가 많이들 나왔죠. 그중에서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에 떠오르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요. 이 상한제로 인해서 역효과가 사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이 왜 그런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발표를 했죠. 집값 안정을 위해서 나와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적으로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규제가 됐습니다. 그중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 또한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러한 3가지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이런 규제가 나옴으로써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정책의 발표보다는 사실 역효과가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효과가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 우선 최근에 나온 차트가 아니라 이게 지금 9월 달에 나온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두드러진 게 보이시죠? 전국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과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와 전세 가격 차트인데요. 지금 상한제가 나온 이후에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을 보시면 바로 급등을 했는 게 바로 나오시죠. 보이는 것처럼 전세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치솟고 있고요. 매매를 보시면 서울에는 아주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9월 16일 이후에
9월 23일 이후로 보시게 되면 2배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0.3%에서 0.6%로 올랐으니까 완전 2배 정도로 올랐는데요. 그것이 부동산 정책적으로 가격을 급등해 놓은 요인이겠죠. 굉장히 많은 정부에서는 자정 규제를 예고를 했고 특히나 지난주에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과 동시에 10월 이후의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최고로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앞서서 확인을 하신 바와 같이 서울에는 0.06, 전주는 0.03, 배로 올랐고 급등을 했는 것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0월 둘째 주차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치구로 보시면 마포구가 0.11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강남구, 송파구 역시 마찬가지로 0.1%씩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마지막 주를 보시게 되면 과천과 분당, 광명 역시 아파트가 급등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지역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 침체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이러한 신호가 보였고요. 특히 지방을 보시게 되면 울산이라든지 대전 이러한 지방은 굉장히 부동산이 침체기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는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과 동시에 2017년도 이후에 무려 2년 7개월 만에 굉장히 상승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과 전주 마찬가지로 지방에도 굉장히 많은 폭을 올랐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구 지방까지 많은 영향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전세 시장입니다. 매매 가격이 급등하게 2배 정도 상승을 했는 것이 바로 서울시장이었는데요. 전세 가격 마찬가지로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죠. 7월 첫째 주에 전세 가격부터 1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경기도까지 8월 둘째 주에 오름세로 전환을 한 후에는 실상은 점점 폭이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상승 효과는 지속하게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6년도 6월 첫째 주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 것이 보이고요. 정부에서는 민간 상한제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전세 가격까지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확대로 번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함께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 민주당까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러한 것들이 나옴으로써 정말 세 가지 요건을 하나의 규제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집을 안정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을 더 올린 결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수요자들이 반값 아파트를 기다렸다가 청약을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까지 전세 시장에 눌러 앉게 만드는 이런 시장이 현실이고요. 전월세 신고제라든지 계약 청구권 또한 이런 정책들이 발표를 함으로써 임대 시장까지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장이 겹친 데 또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분양가 상한제로 새 집으로 청약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수요자가 증가를 하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기다렸다가 대기자가 있어서 전세 가격까지 오르는 이러한 것에 또한 전월세 신고제까지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법제화로 드러났기 때문에 전세금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규제가 나온 이후부터는 분양가가 다 올라갔고 매매 가격 다 올랐고 임대 가격이 다 올라는 이런 결론의 역효과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연이은 규제에도 끄떡없는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역풍일까요? 앞으로 서울 집값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놔주셨고요. 전세금도 오른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맞춤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골라주셨을까요? 네, 두 가지 지역 분석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선택했는데요. 영등포, 동, 또 하나는 목동인데요. 영등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3도심 중에서도 저평가 지역이고 또한 노른자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실제로 내가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고 또한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교육의 도시요, 또한 교통의 도시요, 또한 주거에 대한 늘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이러한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이 지역 두 군데를 깊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3도심 핵심 지역인 영등포구, 그리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인 양천구 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함께 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권우숙 대표와 첫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저희 1호선 영등포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다세대 주택이네요. 시세 살펴보면 약 2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과 영등포 일대 풍부한 인프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다세대 주택에 집중을 해볼 거고요. 올림픽대로도 가까이에 있어서 주변으로 이동도 편리해 보입니다. 입지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또 아파트를 선호를 하지만은 또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새처럼 규제가 많아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 중에서도 또한 이러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다세 주택에 대한 인기도도 정말 날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에 대해서 직접 분석으로 해보게 되면 특히 영등포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영등포는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질상으로 지금 현재 영등포를 보시면 맞습니다. 하지만은 미래 가치가 정말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적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영등포는 서울시 지도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봤을 때에 영등포는 서남권에 위치를 하죠. 동서남북 권역 중에 서울시의 5대 권역 중에 서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등포의 중심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는 바로 인접 지역에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인한 영등포 전체 지역이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서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목동, 마곡, 상암, 홍대, 영산 이러한 지역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영등포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권이라든지 또한 지하 상가까지 이러한 상권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또한 주거의 편의시설이 상권의 편리성이 주는 이러한 혜택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지역적인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시작점을 울리고 있죠. 아직까지 많은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개발 사업이 있지만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등포역을 주변을 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개발 사업이 정말 많이 잡혀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의 접근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임차 수요라든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기다리시는 분까지 영등포는 저평가 지역에 입지를 갖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많은 곳 중에 입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금융권과 상권, 오피스존의 중심지에서 만나보고 있고요. 서울 2030 플랜에서 3대 도심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집중을 해볼까요? 네, 개발 호재가 사실 있고 없고 차이는 미래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는 영등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평가돼 있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아무래도 많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
사업이 굉장히 국제 금융의 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은 실제 지금도 나가서 보시게 되면 눈에 완전히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 도심에 있을 수가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2030 도시 기본 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 사업의 계획 틀에서 출발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지역을 도심과 부동심, 영등포역 재정비 촉진지구 또한 주택 재개발 사업까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 유타운 사업과 신길 유타운 사업이 동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나 영등포 유타운 사업은 이미 이제 입주도 된 데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을 해서 많은 개발 사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지금 얼마 전에 신안산선이라든지 GTS 비노선 이러한 개발 사업이 교통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GTS 비노선은 이제 금방 정말 착공이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공사가 진행하는 현장을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지역에 내가 거주하는 이 관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획기적인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은 이 교통의 호재하고는 정말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만큼의 가치 상승이 교통에 주는 호재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노선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영등포는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우수한 교통의 호재를 안고 있는 교통의 접근성, 뺄 수 없는 교통이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영등포 권역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밀도 복합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중공업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정말 정비 사업과 또한 편의시설, 문화시설 모든 것이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전체적인 영등포의 생활 권역입니다. 당산 지역 생활 권역, 여의도 지역, 신길 지역, 대림 지역, 영등포동 지역의 생활 권역인데요. 이러한 권역별로 개발 사업이 다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등포는 2030 도시 기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여의도와 영등포는 바로 같은 권역 내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영등포는 여의도의 영향을, 여의도는 영등포 영향을 이러한 주거에 대한 해결의 대체적인 곳이 바로 여의도의 대체는 영등포라는 거죠. 국제 금융의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이러한 영등포와 여의도는 3도심의 하나의 도성으로서 묶어놓은 이유 같은 거는 여의도에 대한 재구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소형주택, 다세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은 정말 없는 지역이 바로 여의도입니다. 이 여의도에 대체적으로 영등포는 주거에 대한 이러한 변모된 모습을, 주거에 대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이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 정비 사업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환경적으로 호재들이 겹치고 또 겹치면서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영등포 쪽 부동산이 좀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영등포역 근처의 다세대 주택,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시세는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은 보통 신축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2억 2천에서부터 시작해서 3억 3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대 예상 가격은 2억에서 3억 정도 예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전세를 투자를 하시거나 실제 거주할 때는 금액이 달라지겠지만은 실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액이죠. 1,500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월세 시세를 보시게 되면 2천에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게 되겠고요. 대출 문제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투자를 하신다는 분은 7천에서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최근에 산뜻하게 변모하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주변의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권우숙 대표와 두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양천구 목동이네요. 저희 9호선 염창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되네요. 자, 9호선 급행역이죠. 염창역 근처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강남이나 여의도 가시는 분들은 10분에서 20분 되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양천구 목동은 강서구 안에서도 좀 교육 열기가 뜨거운 곳이잖아요. 입지부터 둘러볼까요? 네, 맞습니다. 목동 그러면 정말 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학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고요. 특히 9호선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해서 9호선에 굉장히 반가운 지역이고 같이 상승을 일으켜주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유입의 도시라 바로 9호선입니다. 지도는 크게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염창역입니다. 염창역에서 9호선은 급행이 정차를 하는 역이죠. 특히 정차가 급행이냐 일반이냐에 따라서 지가 상승률이 다르고 공시지가가 다른 것이 이 급행에 주는 접근성은 그만큼 발빠른 교통망에 대한 고통의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죠. 목동 지역 그러면 이 염창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간내가 제일 많은 인기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투룸뿐만 아니라 쓰리룸 이러한 것들은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가 수요에 비해서 거의 평등하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이러한 목동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녹색 부분은 공원이겠죠. 이 도심 속에서 이렇게 큰 공원이 있다는 것은 주말이라든지 마음의 휴식처가 정말 자연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입지 조건 또한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9호선은 뭐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강남까지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교통을 호재를 안고 있는 입지 지역으로서 교통과 교육과 주거에 대한 늘 안정적인 이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력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투룸으로 살필 건데요. 버블 세븐 지역으로도 좀 꼽힌 곳인 만큼 어떤 입지적인 가치와 또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호재 통해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개발 호재는 많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크게 짚어드리자면 아무래도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정부 정책의 규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좀 더 많은 기간이 걸릴지언정 목동에 대한 재건축 사업은 꼭 정말 호재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목동의 전체적인 이러한 개발 사업을 보시면 월드컵 대교 또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 목동 성과, 목동 유수지 개발, 신정차, 신정동 차량 기지 이전 사업과 또한 서울 트럭 터미널 개발 사업, 또한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경의고속도로, 또한 지하 사업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목동의 전반적인 개발 사업입니다. 이런 거 하나를 봐도 정말 목동이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인지 한눈에 드러나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제물포 사업이라든지 서부 간선도로 사업이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을 그만큼 해소를 하는 교통의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고요. 강서구, 양천구 또한 영등포동에 대한 서남권의 교통이 굉장히 접근성이 우수한 이러한 제물포 조성 사업과 서부 간선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동의 재건축 이슈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다양하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천구 목동에서요 급행역 9호선 염창역 근처의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으로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는 그렇게 신축에 대한 희소 가치가 제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2억 5천에서 한 3억 3천 정도의 가격이 출발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 가격은 2억 3천에서 3억 정도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신다면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월세 임대 가격을 보시면 2천에 80만 원에서 120만 원 선, 대출은 개인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투자 금액 보시면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영등포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지역 양천구 목동 주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 구조를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권호숙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1부와 2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2019년 부동산 총정리 및 2020년 부동산 전망 살펴드리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해외 부동산 은퇴 준비를 주제로 세미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알차게 꾸며주신 권호숙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권호숙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도움 필요로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저희가 계속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오늘은 경제연구소에서 이정환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은 특별하게 어느 지역으로 떠나볼지 일단 간단하게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평가받고 있는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의 주택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습세권을 자랑하는 곳이면서요.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은 동판교에 비해 같은 평형대의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주변 테크노밸리의 호재로 인한 많은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면서 수도권 서남부권의 교통의 호재를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굵직한 정부의 정책이 있는 만큼 투자 및 실거주 하시기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송파구 중에서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곳은 거여 맞춘 뉴타운 개발 사업의 이주수의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면서 바로 앞에는 성내천변이 있기 때문에 수세권의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학세권까지 아주 좋은 입지를 자랑하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송파 도서관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고 물놀이터까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입지를 자랑하는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 주셨어요. 성공적인 2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으로 떠날 거고요. 이주 수요가 기대되는 송파구 오금동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환 팀장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인데요. 서판교와 청계, 판교 IC에서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살필 거고요. 3룸 구조의 공동주택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시세는 6억 원에서 7억 원까지 예상된다고 하네요. 자, 경기도 성남시로 떠나보겠습니다. 판교 운중동은 자연환경도 굉장히 잘 갖춰진 곳이고요. 서판교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입지 조건부터 따져볼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기 신도시에서도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평가받고 있는 판교입니다. 예, 오늘은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서판교는 물론 동판교의 같은 평형대 주택에 비해 비교를 해봐도 평당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본 주택의 용도 지구가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인데요. 자연 취락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층수를 정한 건물 외에는 4층 이하로만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 2종 등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곳 학군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대략 8개의 명문 초중고가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고요. 혁신학교인 운중초등학교, 운중중학교, 운중고등학교까지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데 아주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주택 주변에는 가족체육 농원, 운중저수지, 체육공원, 판교공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 하실 때 쉽게 즐기실 수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또한 서판교 IC, 판교 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한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까지의 출근 시간이 5분 내로 가능한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고, 강남 또한 3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운중동 서판교 쪽은 전월세 주택에 주택을 많이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만큼 서판교 쪽에 한번 거주를 하시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데 그만큼 거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분들의 많은 임차 수요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백화점, 대형 마트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 또한 더해주고 있고 본 주택의 앞쪽에는 운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뒤쪽에는 청계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습세권의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판교 운중동의 공동주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면은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할 만큼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면서도 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남편분이 이제 출퇴근하거나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쾌적하게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일 것 같은데요. 자, 큼직한 정부의 정책도 기다린다고 하셔서 개발 호재 통해서 좀 주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기대감으로 성남시의 땅값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지인 성남시 일대는 개발 호재가 확실한 투자처로 꼽히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형성되는 곳에 국내 대표 IT 기업이 입주를 해 주변 개발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고요. 연매출 79조 원에 종사자 숫자만 7만 5천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2019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1,400여 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이면서 예상 종사자 수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입주 예정이고요. 50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예상 종사자 수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 예상 종사자 숫자만 보더라도 한 15만 명에 이르게 되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생활 편의시설, 주변 인프라 확충 등으로 많은 집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중 먹거리촌이라는 특색 있고 이색 있는 고급 유명 먹거리들이 상업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및 성남시 일대에 많은 분들이 찾을 만큼 유명지역으로서의 지역 가치도 더욱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서울 8학군에 속하는 학세권에 버금가는 성남시 전체 중에서도 경기도 최고의 낙생 중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매년 서울대를 10명 이상씩 보낼 만큼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학부 형님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어지는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버금가는 학세권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곳에 한번 자리를 잡으시게 되시면 타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적고 그만큼 생활의 만족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시세가 하방 경직성을 뛰어넘는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판선 소식이 들리는데요. 개통 소식이 월보 판교선은 정부 예산 100%로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 사업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를 전망이고요. 경기시흥 월곶에서부터 광명 안양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총 40여 킬로미터의 11개의 복선 전철이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모든 역사는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인천 원곶에서 판교까지의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시겠고요. 서판교역의 연장으로 인해서 판교역에서부터 여주,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의 연장으로 동쪽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여가생활 시 교통의 편리성 또한 더욱 가져가실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판선은 수인선, 신안산선 등과 연결이 되는 만큼 향후 월판선의 개통 소식이 교통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권 일대에 교통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의 효과까지도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향후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자리가 정말 크게 늘어날 것 같고요. 월판선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도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동판교보다 아직은 저렴한 서판교라고 하셨어요. 이 서판교에서 저희가 운중동의 방 3개짜리 공동주택에는 어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까요? 네. 주변 시세를 좀 알아보면요. 매매가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전세 시 4억 7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투자 금액이 약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 시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에서 월 수입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예상되시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에서 2억 6천만 원 가능하셔서 실투자 금액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살펴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계속해서 아래 전화번호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자연과 교통의 편의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투자 포인트도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겠고요. 숲세권이면서도 명문의 학군에 있는 학세권까지 자랑을 하는 최상의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연 취락지구의 용도지구로서 높은 토지 지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2024년에 월판선 개통 소식과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면서 제2판교, 3판교
판교 테크노밸리의 대규모 업무 단지의 형성으로 인해 주변 생활 인프라와 거주 환경 개선 효과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면서 주변 집가 상승의 많은 요인을 가져가실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서 공동주택을 들여다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환 팀장과 두 번째로 주목할 곳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5호선 계룡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살펴볼게요. 시세는 약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 살필 곳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일단 간단한 소개 때 이주 수요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입지 통해 확인해 볼까요? 네.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계룡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시면 3호선과 5호선을 동시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오금역이 멀티 역세권까지 인접해 있다는 점과 가락시장역을 이용을 하신다면 8호선 라인까지 가까운 데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에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측에는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지구가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여 1, 2동과 마천 1, 2동의 부지에 1만 1,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거여 2-2구역을 시작으로 다시 분양이 시작이 되었으면서 향후 계속적인 개발로 주변의 정비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이주 수요자들의 임차 수요까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 학군 또한 훌륭한데요. 오주 중학교, 보인 중고등학교, 계룡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등의 학세권에 입주로서 자녀를 키우신 학부형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환경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학교 통학이 도보로 5분 이내로 전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도서관까지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장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또한 많은 공원들이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금공원, 누해공원, 목련공원, 마청호원 등 사방팔방에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산책 및 요새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시는데 자전거 라이딩 등 운동하시기에 적합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당히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 정말 용이하고 강남으로의 출퇴근 또한 차량으로 20분 내로 이용이 가능한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송파구 오금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남으로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3호선과 5호선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10,000가구 넘는 이주가 기대되는 거여, 마천, 뉴타운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재개발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지에 대한 이주 수요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거여, 마천 쪽에 거주하시는 뉴타운 개발지의 이주민들이 주변에 인접한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므로 인근의 주택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주택의 인근 지역 등과 같은 배후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임차 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계룡역 아래쪽에는 가락 아파트 5인방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가락 극동 아파트, 가락 사만 아파트, 가락 프라자, 가락 미룡 아파트, 가락 현대 1차 아파트 등과 같은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 가치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 총 555세대에서 1,070세대로 현재 협력업체 선정 중이면서요. 가락 사만 아파트 같은 경우 648세대에서 재건축 진행 예정이며 가락 프라자 또한 672세대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상태이고요. 가락 미룡 같은 경우 432세대에서 605세대로 예정으로서 정밀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 계획안이 공고되었으면서 가락 현대 1차 아파트 또한 514세대에서 재건축 진행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에 같은 동평양대에 비해서 평당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투자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한 낙수 효과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다,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시세를 짚어보면 같은 동평양대의 한강 위쪽은 강진구가 3억 중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강동구 또한 3억대에 진입을 하였고 한강 이남 중에는 가장 많은 금액 4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본 건물의 주택 또한 많은 지가 상승에 이어오고 있으면서 이미 3억 원대에 진입한 모습을 보시면 주변 본 주택의 가격이 후반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만큼 상승 효과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져가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서 역세권 구축 사업이 있겠는데요. 2021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총 6,700여 원을 들여 서울 경부선 터미널과 유사한 약 2만 평 규모의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할 예정인데요. 광역철도 SRT, GTX, 수서역 및 복합 환승센터로 구축이 되고 국내외 IT 기업과 유통시설, 업무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면서 다중 상업시설들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수요와 유동인구들이 유입될 가능하도록 개발해 나갈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강남구 GBC, 영동대로 지하사업 등과 같이 더불어서 최고의 랜드마크로 급부상시키겠다는 목표로 계획 중이면서 공공주택 부지, 학교, 녹지공간 등을 조성을 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성동구치소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역의 유해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성동구치소가 소멸이 되면서 지역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호재를 받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공동주택부지 5만 2,000m 제곱 약 16,000평 정도의 주택 부지와 보존시설 1,300평, 그다음에 교육문화시설 약 1,500평, 청년 일자리 시설 약 3,600평과 기반시설 1,500평 등으로 탈바꿈시켜서 일자리 시설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행복지수를 높게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면서 이로 인해서 주변의 정리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보면 송파구 중에서도 적은 투자 금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주 저렴한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많은 투자 금액이 소액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지역의 핵심은 수요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 송파구 오금동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가격도 경쟁력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많이 찾으시는 투룸으로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주변 시세 알아보면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이시고요. 전세 시 3억 3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아주 경제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수익 80만 원에서 90만 원 수익 예상되시고요. 대출 예상액이 1억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실투자 금액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유타한 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 효과를 상당히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로 이용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오금동에서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이정환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공개를 해드릴게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팀장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알짜게 꾸며주신 이정환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정환 팀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